오겠어요? 근데 이제 느낌이 와야겠지만 조금 더 빨라져야겠어요. 앞으로는. 이제 뭐냐? 지금 정석에 있던 내용인데 이 박스 96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제 뭐 할 거냐면 정의가 끝났으니까 이제 연산을 갈 차례다. 2-1번은 대수학의 두 번째 내용인 연산, 2-2번은 해석학의 두 번째 내용인 그래프가 되겠어요. 하지만 이해 갔죠? 1번 정의와 연산, 정의, 그래프 둘 다 2번, 2-1번, 2-2번. 연산에서는 두 종류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지 알겠죠? 삼각함수 3개를 정의했는데 그 3개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각변함. 아까 전에 봤던 사인,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같다. 이런 것들. 각이 바뀌는데 삼각함수의 값은 같죠.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거, 계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두 종류로 알아둬야겠어요. 일단은 삼각비를 할 때도 알고 있었던 건가? 삼각비에서는 안 했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를 안 했나? 안 했어? 그래서 모르고 있었나?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몰랐어? 너는 알았어? 선행 여부와 상관없이 삼각비를 할 때. 삼각비를 할 때 이거를 들은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냐? 그러면 지금은 다 이해했냐? 오케이. 삼각비를 할 때도 여기 있는데 여기 보세요. 두 개가 등장을 하죠. 두 개인데 이것부터 적겠어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각각 뭘 말하냐 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뭐야? 원점과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게 뭐죠? 동경이죠. 동경의 기울기다. 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더라도 정의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 아직 안 했구나. 거기서 강조할 내용이에요. 수능 관점이거든. 수능에서는 A분의 B, 3분의 1을 어떻게 해석을 하니 3,1과 0,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3-0분의 1-0. 자동 반사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게 동경의 기울기죠. 이 자체가.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당연히 같게 되겠어요. 이해 갔죠? 그럼 얘는 뭘로 보이니? 이거는 뭘로 보여? x제곱 플러스 y제곱. x좌표 y제곱은 얼마? 1이다. 이게 뭐죠? 이게 단위원이다. 그러면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은 단위원에 위에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은 당연히 있죠.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은 단위원 자체에 당연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이걸 여기에다가 뭘 대입한 거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점을 대입한 게 이거죠. 선생님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요거를 보면 이제 뭘 할 수 있니? 우리가 배우게 될 평면 좌표 다음 단어 뭐야? 직선의 방정식. 이건 직선의 방정식. 의 내용이고, 얘는 뭐야? 원의 방정식 내용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 단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그림을 자세히 봐. 이렇게
단위원, 동경, 그리고 요 점을 얘기했잖아요. 요 점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뭐야? 저거죠. 여기에 대한 얘기가 뭐야? 이거죠. 무슨 말이냐? 이 점은 교점이야. 교점이니까 당연히 직선 위에도 있고 원 위에도 있지. 그래야 교점이지.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직선 위가. 이게 이 얘기야. 직선 위에 있다. 아는 거고. 이거는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원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직선 위에 있다, 원 위에 있다를 각각 직선 위에 있다, 원 위에 있다. 한 것이다. 이해갔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대수적 의뢰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각각을 하나의 변수로 본다면, 얘는 뭐? 세 변수 사이의 뭐? 관계다. 그리고 얘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해 갔죠? 그러면 여기서 세 변수는 알겠는데 두 변수가 되면 이제 당연히 뭐가 당연해야 되는데 안 당연하죠. 이거 보면 뭐 당연히 궁금한 거 있니? 당연히 궁금한 거. 당연히 이게 궁금한데요. 손 들어봐.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네가 수업을 안 듣고 감상 중이다 라는 증거가 되겠어요. 생각을 안 하니까 궁금한 게 없어. 혹시 기억나나? 사고의 4단계, 알매 4단계에 대응되는 사고의 4단계가 첫 번째 비교,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최상위의 사고가 뭐야? 추측과 질문이거든. 지금 네 뇌가 이걸 안 하고 있잖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이 질문, 추측은 뭐로부터 온다고? 구조가 있어야 돼. 구조가 있으니까 잠깐만 뭐가 이상한데?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질문이 나오는데 머리통 속에 구조가 없고 구조가 없으니까 질문이 안 돼. 참고로 구조는 어디에 있죠? 알매 4단계에서 여기가 이미지, 관계, 구조, 체계, 구조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 너한테 지금 뭐 이상한 걸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이왕 큰탐한테 들었으면 큰탐이 어떤 체계로 강의를 하고 있는가 선생님이 그냥 여기 적혀있는 순서대로 여기 적혀있는 내용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런 틀을 기본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있거든. 세 개잖아.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잖아. 그럼 얘는 어디 갔니? 이거지. 그래서 관계면 질문이 이게 나와야지. 뭐 추가로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건 3인데 그럼 관계식 2개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탄젠트와 사인의 관계, 탄젠트와 코사인의 관계. 이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학교 시험에 그게 나오겠지. 어렵게 출제한다라면. 그래도 너는 질문 자체를 안 했는데 답을 알겠니? 그래서 틀리겠지. 이렇게 되겠지. 인 거지.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이제 그러면 탄젠트와 뭐 코사인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탄젠트 제곱 세타. 이 참고로 탄젠트 여기다가 제곱 세타라고 적는 이유는 여기다가 제곱을 적으면 세타 제곱의 탄젠트 값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귀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 수학자들은 존나 귀찮다. 존나 귀찮은 걸 있어 보이게 표현한 게 뭐야? 수학은 심플러시티를 지향한다. 단순성을 지향. 귀찮다. 만사가 귀찮다. 이거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니?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과 탄젠트의 관계예요. 그러면 탄젠트와 사인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알겠죠? 알겠다 손 들어 내리세요. 그래서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 플러스 1은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 갔나?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필요하면 그때 가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니? 어디서 나오는 거니? 여기서 나오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알았어요. 예제. 프린트. 그 문제의 핵심은 뭐니?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뭘까? 이 문제의 핵심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큰탐한테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 핵심은 뭘까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이 새끼가 반지름이 1이죠. 반지름이 1. 그러니까 당연히 뭘 생각하는 거야? 반지름이 1이야. 그러면 반사적으로 정이다 시발. 욕은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습관이다 시발.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고 이랬을 때 이게 그러니까 홀을 5등분한다. 그러면 사실 홀을 5등분하면 이게 반지름이 1이야. 그럼 뭐가 나오니? 이게 나오죠, 이게. 이 길이가 뭐야? 이게 2분의 파이야. 그죠? 그걸 5로 나눠. 2분의 파이 곱하기 5분의 1은 하품이 아니고 10분의 파이가 되겠어요. 10분의 파이. 오케이? 이걸 적어서 해주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된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니 하면 대칭성.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뭘 얘기했는데 삼각함수는 출제 포인트가 대칭성과 주기성. 그 중에서 주기성은 대칭성한테 비교가 안 돼. 주기성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대칭성은 이렇게 표현돼. 우주의 진리다. 주기성은 우주의 진리라고 하면 사이비 종교냐? 이런데 대칭성은 뭔가 우주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급이 다르거든. 대칭성은 있으면 대칭성은 무조건 출제해. 그 함수가 대칭성을 지니면 무조건 출제. 그래서 2차 함수만 대칭성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대칭성이 있는 함수는 존나 그냥 대칭성을 집요하게 출제해. 왜요? 우주의 진리. 뭔가 사이비 교주가.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런 관점에서 이게 대칭성이 뭐가 있는가? y = x. 그래서 대칭을 해보면 이 길이랑 뭐가 같아? 이 길이가 같다. 요 길이. 얘를 y = x 대칭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거 세 제곱이다. 그래서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 길이는 뭐니? 요 길이는 요 삑사리 맞지만 요 길. 그래서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게 이거랑 같은 으로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문제를 맞춘 사람들은 뭘 그렸죠? 보조선 요거를 잘 그렸어요. 물론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그렸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엄밀하게는 각변환도 들어가요. 각변환도 들어가는데 각변하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제곱관계로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얘는 뭐가 되니? 이거를 그냥 꼭 이렇게 놓을 필요는 없죠. 그냥 세타라고 놓으면 사인 제곱 세타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된다. 알겠니? 이거가 코사인 세타다. 오케이?
그렇게 푸는 거고, 사실 그렇게 본다라면 여기 이 관점이 이렇게 기하적으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하면은 고1도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원방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어. 꼭 사인 코사인을 할 이유가 없잖아. 선생님만 이해 갔나? 그래서 이거지. 원방.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렇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엔 요 문제를 웜업으로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답은 같이 확인하세요. 쉬워서. 두 장. 풀어보세요.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어요.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선생님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럴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야겠어요. 지금 이 문제 상황이 이게 맞나? 오케이. 그러면 기억은 뭘 말하죠? 베타의 y좌표와 알파의 y좌표. 베타가 이거고 알파가 이거죠. y좌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겠어요. 오케이? 틀렸다. 니은 베타의 x좌표와 알파의 x좌표. 베타의 x좌표와 알파의 x좌표. 부호가 반대이고 절대값은 같다이므로 니은은 맞다. 디귿 감마의 y좌표와 알파의 y좌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틀렸다. 리얼 감마의 x좌표, 알파의 x좌표는 같다. 이거 보면 아까 전에 그 정석에 있던 수능 문제와 동일한 구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얼. 아무튼 그렇게 되겠어요. 니은과 리얼. 니은과 리얼은 순경음 뭐 이런 건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씹으려도 검증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다행스러워요. 아무튼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답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면 이게 각변환의 기본이 되겠어요. 각변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정리하세요. 나도 학창 시절에는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정석에서 뭐 2분의 파이 n 해서 n이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 뭐 이런 걸 얘기를 그냥 시키는 대로 암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야겠어요. 자 봅시다. 사실 이제 이건 좀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어렵냐 하면 문제를 풀이해주는 그거가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어렵거나 왜 저걸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자기는 이해 간다고 착각하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듣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발상해야 되는가? 그 발상을 배우려는 사람은 저게 저런 관계가 있구나. 그런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일단 각변환의 뿌리 중에 뿌리는 얘가 되겠어요. 뭐냐 하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오케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뭘 배웠죠? 뭘 배우진 않았구나. 중3이라 헷갈렸어. 그런데 사실 모르는 것도 아니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평행과 수직이죠. 모르는 사람이. 평행과 수직이다. 그러면 여기서 수직이면 뭐니?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피타고라스 정리, 기타 등등이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직선의 방식에서 매우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 평행이면 뭐냐? 하면 뭐 기울기가 같다. 자,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좌표 평면에 평행한 직선은 뭐 하라고 그랬죠? 좌표 평면에 비스만 직선은 직각삼각형을 쪼갠다. 그러면 좌표 평면에 평행한 직선은 평행한 직선은 좌표가 같다죠. 그지? X축에 평행한 직선은 뭐 같아? Y좌표가 같다. 분명히 문제에서 언급하는 의미 있는 두 점이 그 직선 위에 있을 테니까 Y좌표가 같다. 이거거든. 그래서 좌표가 같다. 수직이면 이런 거 말고 뭐가 있느냐? 수직이면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 이건 지금 기하 첫 번째 단어를 하고 있는데도 이것도 강조했고 비스만 직선 다음에 이걸 강조했죠. 너무 쉬운 내용이라 반복의 정도는 너 지금 뻑큐한 거야?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서 이제 농담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은 그 유클리드 그거 말고 이거.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뭘 하는 거야? 엉망이야. 아씨. 명함을 놓고 있어 이거. 자, 정사각형이네 정사각형이죠. 본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수직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이거는 이제 뭔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할 때 사용을 좀 했었어요. 이해 갔지? 그래서 이거 좌표가 같다. 지금 각변환의 뿌리는 이거 두 개가 되겠어요. 이 두 개가 뭔데요? 좌표 평면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럼 뭐 같아? Y좌표가 같다. 오케이? 그럼 뭐 같아? 사인이 같다. 그럼 이게 사인 세타면, 뭐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그럼 그거 같다. 선생님 이해 갔나? 그냥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You know? Yes. 그 다음에 수직은 이게 그래서 세트하면 이건 뭐가 돼? 하면 노란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오케이? 이해 갔죠? 이게 대칭이야. 대칭. 왜 대칭이야? 대칭은 뭐? 너한테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두 개의 평균이 뭐죠? 더해서 반띵을 해봐. 얼마야? 그래서 이거죠. 이게 대칭축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개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면 뭐? 요게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두 점은 뭐? 선분, 직선이 되고 그래서 뭐? 지금 뭐야? Y좌표가 같다를 얘기하고 있죠. 이게 다야. 그 다음에 수직이다. 얘한테 수직이 되게 그려보자. 수직이 아이씨 왜 자신이 없지? 수직이다. 오케이? 그러면 뭘 해야 돼? 뭐가 같아? 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세모와 세모가 같아. 선생님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러면 이게 세트하면 이건 뭐니? 이게 90도야.
그 90도야. 그러니까 이게 세타지. 그래서 얘는 뭐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어요. 지금 이해 갔나? 왜요? 이게 90도야. 좌표에서 90도의 기본은 얘야, 얘. 그만큼 같잖아. 솔직히. 그럼 뭐야? 이 그림을 생각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y 좌표랑 절대값이 같은 게 뭐야? 얘의 x 좌표야. 그런데 부호가 음수지. 이거는 양수지.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가 돼? 사인 세타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얘의 x 좌표가 이거야. 음수잖아.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지금 현재 음수예요. 그거는 뭐야? 이거랑 절대값이 같잖아. 사인 세타잖아.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가 되는 거지. 선생님 이해 갔죠? 이렇게 하고 끝이야.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다가 되겠어요. 이와 같다. 뭐래 씨발. 뭐래. 미안하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훈련을 할 텐데 이번 시간은 맛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의 전제가 여기 마지막에 풀었던 아주 단순한 그 문제 있었죠? 그걸로 한 거고, 이게 지금 뿌리라는 거 알겠나? 알겠죠?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보겠다. 한번 저기 방금 말한 거 한번 적어보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의 y 좌표는 지금 눈깔이 있으면 사인 세타와 같다. 나중에는 이걸 가르칠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왜 배우는데? 는 나중에. 알겠죠? 지금은 같다는 걸 좀 찾읍시다. 알겠지?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니?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 누가 봐도 코사인 세타의 마이너스지. 이해 갔죠? 대칭이니까.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누가 봐도 그냥 바로잖아. 탄젠트 세타지. 기울기 절대값이고 부호가 반대다. 오케이? 뭐 요거 나누기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 지금 이거 이해 갔죠? 자, 그럼 이번에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가 되니? 하면 그냥 코사인 세타다. 이거잖아. 이거랑 같은 게 이거잖아. 오케이? 졸라 쉽죠? 근데 왜 마이너스 붙이는 정신을 차려 띠부를 시켜. 그 y 좌표는 플러스야. 여기는 1, 4분면이니까 다 플러스고. 선생님 이해 갔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니?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죠. 사인 세타랑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아쉽게도 반대다. 근데 왜 아쉽지? 자, 아무튼 이해 갔죠? 그러면 탄젠트 씨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뭘까요? 이것들 중에 이게 제일 쉬워. 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는 탄젠트 세타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야. 그냥 이걸 하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넘겨.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지. 그냥 쳐 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수직이면 두 기울기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이거잖아. 알겠죠? 오케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다 이렇게가 정말 되나요? 이번에 이걸로 해볼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예요?
당연히 코사인 세타죠. 이거 이해가 안 됐으면 들어봐. 내리세요. 아, 해야 되는 거야? 얘랑 대칭이잖아. 사인이 이거잖아. 그럼 이 길이가 이 길이잖아. 이해 갔나?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그림에서. 선생님 좀 힘든데요? 지금 처음 들었으니까 숙련도를 거치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조금 떨거덕 하는 정도인 거지.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가자. 얘 코사인은 뭐가 될까?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똑같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뭐 이거랑 똑같죠. 이해 갔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의 평균이 뭐죠? 계산이 잘 안 돼요. 더해서 반띵을 하는 거야. 뭐니? 파이죠, 파이? 그게 뭘 말하니? 요게에 대해서 얘랑 대칭이 있는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대칭은 평균이다가 어떤 의미로 중요한지 알겠죠? 대칭은 평균이다. 평균은 대칭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뭐 이거 한번 이것도 해볼까? 자, 탄젠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뭘까요? 어우, 졸라 어려워. 잘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롱, 안 되지. 왜 저래, 띠부시키죠. 그래서 이걸로 바꾸겠어요. 이런 건 나중에 하고. 자, 이거나 해봐. 알겠죠? 뭔데? 얘랑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너 정말 따라오고 있는 거지?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지? 오케이? 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네 이해 있지? 네 이해. 네 이해를 싹 걷어내고 기계적으로 공식화시킨 게 2분의 파이 곱하기 n에서 n이 홀수이면 짝수이면 왜 그런지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해 비용신아 뭐 이런 거지. 왜 그러겠니? 홀수면 여기, 짝수면 여기를 기준으로 세터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하세요. 그 얘기거든. 그런데 그런 거 이해도를 싹 빼고 그냥 너 이해 못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쳐 외워. 이게 거기서 제시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꽤나 많이 사용을 하더라.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이제 이걸 할 수 있다. 이건 집에 가서 천천히 해서 숙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속도로 못 따라가서 나는 병신인가 이러면 안 되겠어요. 나는 병신인가 생각을 하는 게 병신이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지금 나는 뭘로 설명했니? 너한테 설명한 걸로 오케이? 그렇게 연관시켜서 만들어 가야 돼. 그리고 이런 걸 알매 단계 중에 제일 고차적인 거, 체계라고요. 체계.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거. 왜 그렇게 생각하니?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 그럼 왜 두 개니? 이거 두 개잖아. 이거 두 개도 지금 다 하고 있잖아. 선생님 이해 갔나? 이런 걸 체계라고 해요. 그럼 체계를 구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도 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은 맛보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응용력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사고력 이런 걸 가지려면 왜 그렇게 생각하니? 를 좀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알겠죠? 정리하세요.